데카메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아끼는 매를 잡아 그녀를 얻는 페데리고. 옛날 피렌체에 필리포 알베리기시의 아들로 페데리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무예에 있어서나 예절에 있어서나 토스카나의 어느 젊은이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귀족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 그는 피렌체 제일 가는 미인인 우아한 조반나 부인을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얻으려고 그녀에게 보이기 위해 마상창시합이나 무술 대회를 열기도 하고 성대한 연회를 베풀거나 그녀에게 값진 선물을 하기도 하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못지않게 정숙한 부인이었으므로 그런 일을 해주어도 그를 아무렇게도 여기지 않았고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페데리고는 자기 분수 이상의 낭비를 거듭할 뿐 사랑을 위해서는 하나도 얻는 바가 없었고 당연한 결과로서 재산을 탕진하고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라고는 간신히 살아갈 만한 수입밖에 가져오지 못하는 작은 농원과 세상에 흔치 않은 훌륭한 한 마리의 매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인에 대한 그의 연정은 나날이 더해 가기만 했으나 이제 도시에서는 전과 같은 화려한 생활은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농원이 있는 캄피로 이주했습니다. 거기서 틈만 나면 매사냥을 하든가 하며 아무에게도 돈을 빌리지 않고 가난한 살림을 참으며 견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페데리고가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조반나 부인의 남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마침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유언장 속에 이미 소년이 된 아들을 상속인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조반나 부인을 매우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아들이 상속인이 없이 죽으면 그녀를 그 재산의 상속인으로 할 것 등을 적어놓고 죽었습니다. 미망인이 된 조반나 부인은 관습에 따라 그의 여름 아들을 데리고 시골 소유지로 가 있게 되었는데 그곳은 페데리고의 농원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거기서 우연히 페데리고와 친해지기 시작해 새나 개와 놀게 되었는데 소녀는 페데리고가 부리고 있는 매를 여러 번 보자 마음에 들어 갖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도 그 매가 페데리고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여겨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내는 동안 그 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둘도 없는 외아들이었으므로 대단히 걱정하며 하루 종일 아이 곁에서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없느냐, 있으면 말해봐라.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꼭 구해줄 테니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이 같은 제의를 여러 번 듣자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페데리고 아저씨의 매를 갖다 주면 병이 곧 나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이 말을 듣자 잠시 생각에 잠겨 어떻게 할까 하고 여러모로 궁리했습니다. 그녀는 물론 페데리고가 자기를 오랫동안 연모하고 있었던 것도 그리고 자기 쪽에서는 단 한 번도 응해주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보내든 내가 가든 어떻게 그 매를 갖고 싶다고 말할 수 있으랴. 듣자 하니 새를 잘 잡는 훌륭한 매이며 그것으로 그분은 살림을 지탱하고 있다는데.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모르는 체하고 다른 즐거움이라곤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분에게서 그 매를 뺏을 수 있을까. 만약 자기가 부탁하면 얻어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결심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길 수 없어 아들을 낳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직접 그에게 가서 매를 달라고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기운을 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병이 나아야 한다. 엄마는 내일 아침 일찍이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바라는 것부터 해줄게. 페데리고 아저씨에게 가서 매를 받아 가지고 오마. 그 말을 듣자 아이는 아주 기뻐하여 그날 사이에 다소 병세가 좋아졌는데 부인은 이튿날 아침 한 부인을 데리고 산책하러 나가는 체하고 페데리고의 조그마한 집으로 찾아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페데리고는 마침 사냥철이 아니라 그날은 새 사냥에도 나가지 않고 채소밭에서 간단한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반나 부인이 자기를 찾아온 것을 보자 페데리고는 깜짝 놀라는 동시에 몹시 반가워하며 달려갔습니다. 부인은 그가 달려오는 것을 보자 귀부인다운 애교 있는 얼굴로 앞으로 나아가 페데리고의 정중한 인사에 답례했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페데리고님. 오늘은 지금까지 당신이 저를 필요 이상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신데
대한 보답을 해드리러 왔습니다. 보답이라곤 하지만 당신이 여기 계시는 제 친구와 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해주십사 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요. 부인, 저는 조금도 당신으로부터 괴로움을 받았다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인간이긴 하지만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고 당신의 훌륭한 가치를 알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고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당신에게서 그처럼 정중한 말씀을 들으니 옛날 제가 낭비한 만큼 또다시 재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더라도 저로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물며 일부러 이런 누추한 집에까지 왕림해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부끄러운 듯이 부인을 집 안으로 맞아들여 뜰 쪽으로 안내했지만 그곳에는 상대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여기에는 저밖에 아무도 없으니 제가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저 농부의 아내에게 부인의 편의를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데리고는 가난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지만 자신의 낭비 때문에 지금 자기가 얼마만한 궁핍 속에 있는지 그때까지는 정말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이 부인을 사랑한 나머지 많은 사람을 식사에 초대할 수 있었는데 오늘 아침 그녀를 식사에 초대하는 마당에 마련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자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망한 생각이 들어 자신의 불운을 탄식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집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녔지만 돈은 물론 저당 잡힐 만한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시간만 자꾸 가는 바람에 귀부인을 어떻게 해서라도 대접하려는 마음만 초조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소작이네 농부에게도 도움을 받을 마음은 내키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문득 방 안에 회에 앉아있는 그가 아끼는 내가 눈에 띄었는데 그것밖에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매를 손에 들어보니 통통 살이 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면 그 부인에게 대접할 요리가 되리라 생각되어 그는 곧 목을 비틀어 하녀에게 넘겨주며 빨리 털을 뽑고 꼬챙이에 끼워 맛있게 굽도록 분부했습니다. 이리하여 아직 얼룩이 묻지 않고 남아있던 서너 장의 새하얀 식탁볼을 깔고 명랑한 얼굴로 뜰에 있는 부인 곁으로 돌아가서 자기로서는 정성껏 식사 준비를 마련했음을 알렸습니다. 부인은 동행한 부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 무엇인지도 모르고 페데리고와 함께 그 훌륭한 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 후 식탁을 떠나자 잠시 즐겁게 세상 이야기를 하다가 부인은 마침내 이렇게 찾아온 용건을 말할 때라고 생각하고 상냥하게 페데리고 쪽을 향하여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페데리고님, 당신은 자신의 지나간 일과 정숙함을 지키기 위해 제가 당신에게 무정하고 냉혹하게 대해온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제가 여기에 온 진정한 까닭을 듣고 저의 염치 없는 태도에 틀림없이 놀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식이 있으시다면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알아주시고 다소나마 용서하실 기분이 드시리라 믿습니다. 당신에게는 자제분이 안 계시지만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 어머니로서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은 힘에 이끌려 자신의 감정이나 일체의 체면이나 예의를 어겨서까지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이 당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재산을 낭비하시고 다른 위로나 즐거움이라곤 무엇 하나 남지 않게 된 이 마당에 이러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일일 줄 압니다만 실은 제가 바라는 것은 당신의 매입니다. 그것을 아들이 매우 갖고 싶어 합니다. 만약 제가 받아가지고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무거워질 뿐더러 목숨에도 관계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제게 품고 계시는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만 친절하신 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뛰어나신 당신의 고귀한 마음에 기대어 제게 그 매를 선물하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 덕택으로 아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받은 일에 대해서 저는 언제까지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페데리고는 부인의 말을 듣고 매는 이미 죽여버린 뒤였기에 이제 와선 어쩔 도리도 없어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그녀 앞에서 벼랑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페데리고가 우는 것을 보자 처음에는 무엇보다도 아끼는 훌륭한 자기 매를 내놓기가 슬퍼서 그러는 줄 알고 그럼 부탁하는 것은 그만두자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망설이며 페데리고가 울음을 그치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는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하느님의 뜻으로 당신에게 사랑을 품게 되면서부터 어쩐지 모든 일이 운명과는 반대 방향으로만 돌아 저는 항상 슬픈 마음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지금 이 순간의 제 불운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부유했을 때 당신은 몇 번이고 초대를 해도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처럼 가난한 저의 집을 찾아주셔서 저로서는 기꺼이 들어드릴 수 있는 부탁을 하시는데 행운의 여신은 끝내 저를 외면하여 부탁을 들어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으니 야속한 운명을 원망치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 매를 드릴 수 없는가? 그 까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당신이 상냥한 마음씨로 저와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의 높은 지위, 신분을 생각하여 제가 할 수 있는 한 보통 사람이 하는 식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식사를 대접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매의 생각이 미쳐 그 매야말로 당신을 대접하는 데 알맞은 요리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리하여 오늘 아침 구워서 맛있는 요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바로 그 매를 구하러 오셨다니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는 당신이 원하는 매를 드리지도 못할 뿐더러 앞으로 계속 후회만 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매의 털이나 다리, 부리를 갖고 오게 하여 부인 앞에 놓았습니다. 부인은 이런 사실을 듣고 그 증거를 눈앞에 보았으므로 처음은 여자 한 사람을 대접하는데 그 소중한 매를 잡았다는 것을 비난했지만 그렇게 가난에 빠졌으면서도 꺾이지 않은 그의 마음씨를 마음속으로 한없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매를 가져갈 희망도 사라졌고 아들의 병도 걱정되어 자기를 위해 베푼 그의 호의와 경의에 깊이 감사하고 몹시 슬퍼하면서 아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매를 갖지 못하는 슬픔에서인지 그렇게 될 운명이었던지 며칠 후 모친의 비통한 울음 속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그로부터 가슴이 찢어질 듯한 심정을 안고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나 아직 젊은 데다가 막대한 재산이 남겨졌으므로 친정 오빠들로부터 여러 번 재혼을 권고받았습니다. 부인은 재혼할 생각은 없었으나 너무나 끈질긴 권유에 모시겨 재혼을 생각하기에 이르자 곧 페데리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위해 그렇게 아끼던 매를 요리하여 대접한 편치 않는 페데리고의 마음과 훌륭한 그의 인품을 생각하고 오빠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들의 말씀만 아니라면 저는 이대로 혼자 살고 싶어요. 그러나 꼭 재혼해야 한다면 저는 남편으로서 페데리고 델리 알베리기 씨를 택하겠습니다. 페데리고 씨가 아니라면 저는 누구에게도 가지 않겠어요. 바보같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가난뱅이가 뭐가 좋아서. 오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아요. 하지만 돈 있고 인격이 보잘것없는 사람보다 돈은 없더라도 인품이 훌륭한 사람을 택하고 싶어요. 오빠들은 그녀의 말을 듣자 그들 역시 페데리고가 가난은 하지만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녀의 소원대로 전 재산을 지참금으로 주어 그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부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었고 또한 대부호가 되어 많은 재산을 관리하며 그녀와 함께 행복한 생애를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아끼는 매를 잡아 그녀를 얻는 페데리고 이야기였습니다.